그러면 세 분 선생님 발표와 해당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설세훈 국장님과 한국연구재단 이강재 인문사회본부장님, 전국 국공립대 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 유홍림 회장님, 전국 국공립대 인문대 학장협의회 이종봉 회장님, 전국 사립대 인문대 학장협의회 유성호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훈 인문사회총연합회 공동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모쪼록 활기찬 토론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인문사회학계의 든든한 기반이 될 학술 정책에 가닥이 잘 잡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이상훈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인문학총연합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오늘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국회 토론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션의 제목이 종합토론으로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종합토론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종합토론 사회에 모시게 될 5분은 국가인문사회 기초학술 분야에서 기획과 입안 그리고 집행을 총책임지시는 분들만 모셨습니다. 그래서 학술지원과 연구교육의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사족을 달면서 개입하기보다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충분히 이분들의 고견을 모시고 그런 다음에 혹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주제 발제하신 분들께서 종합토론 시간으로 넘겨주신 주제들을 마구가 함께 섞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이 종합토론을 통해 가지고 모쪼록 우리 한국 인문사회 기초학술 분야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제안되실 수 있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앞서 소개되신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책관님께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설세훈입니다. 토론은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 같습니다. 제가 또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첫걸음을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는 교육부, 학계, 또 관련된 모든 기관이 같이 전략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 있는 자리에 이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또 생각을 또 같이 공유하게 해주신 그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사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선 반성부터 하면서 그 반성의 그 지점이 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세 분의 발제자분들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에 대한 팩트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 언급이 된 사안입니다. 우선 R&D 예산 1%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산에 대한 의미는 20조든 10조든 그거는 쓰는 기관이 있고 쓰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럼 과학기술 쪽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관과 조직이 있다는 얘기고 인문사회 분야는 사실 적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의견을 결집해서 이거를 여론화하고 정책화하는 그런 힘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밖에 없고 역시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지금 위기라고 여러분 우리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연구개발, 국가연구 R&D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대한 관리에 대한 방침으로 만든 법입니다만 이게 논의 과정 속에서 유기용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교육위원회, 교육부가 참여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대응하지 못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교육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문제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잘못 곡해돼서 인문사회의 전반적인 연구의 그런 장애 요소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고사가 될 위험에 있는 상황까지도 오게 된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올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 학교에서 산단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안고 있다라는 말씀, 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김천영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인식과 처방에 관련된 부분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모든 처방은 사실은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부분이 터야 되고 그 인식은 사실은 학술 또 기초 학술 인문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비전, 정책이 종합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교육부가 이런 거를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까 김천영 교수님 말씀 주셨던 단기적인 예산 처방을 통해서 일정 부분 예산으로 땜질 처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반적인 논의나 이런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처절히 좀 반성을 해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얽혀져 있는 게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찾다 보면 하나로 좀 수렴이 되는데 이게 바로 법제화입니다. 제도화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정책적인 누가 장관님이 되고 어떤 정권이 와서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려면 제도화 돼야 되고 법제화 돼야 됩니다. 제도화 법제화가 사실은 국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는 국회에서 이게 정해지는 부분인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처절히 반성을 해봅니다. 학술진흥법이 있습니다. 79년 만들어졌고 지금 2012년 이후에는 사실은 그냥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학술진흥 또 인문사회 관련된 여건이 변화가 됐습니까? 근데 이걸 담지 못했다는 거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성 속에서 오늘 세 분이 말씀 주셨던 것이 크게 보면 법령과 조직에 대한 것으로 이제 수렴이 되는데요. 그 반성 속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지금 상황이 위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팩트에 보면 참 위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굉장히 난망한 상황입니다만 반대로 기회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대학에 있어서의 2학기 대면 활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저희가 9만 5천 명의 학생들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핵심은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해봤더니 오히려 만나서 얘기하는 것, 또 과학기술이 발전되지만 그와 함께 인문사회 역량에 대한 그 중요성은 오히려 더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인문사회에 관련된 그 가치에 대한 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모임입니다. 이 인문사회 총연합회라고 하는 우리 인문사회 관련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정책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목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또 좋은 기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 지금 말씀 주셨던 법령과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이 법제화의 방법, 즉 법제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유재환 선생님 말씀 주셨던 이거를 단독으로 그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서
그냥 그 단독으로 타겟팅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학술진흥법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저희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 국회에서는 기초학술법으로 정청래 의원이 말씀을 만들어 주셨고 그게 이제 전체적인 학술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또 학술진흥법입니다. 또 교육부 저희가 대학학술정책관이고 학술진흥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초학술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생각은 그 큰 틀에서의 학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버릴 수는 없고 그 틀 안에서 어떻게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그런 타겟팅되는 부분을 법제화할 것인지가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안이 이제 정청래 의원님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논의되는 순간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과연 학술진흥법에 맞느냐, 뭐 의미는 뭐냐, 또 하나 가장 아픈 얘기입니다만 아까 말씀 주셨던 타부처에서 반대. 화학기술 쪽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허들어 넘을 것인지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그 방법을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제 생각은 저희 그 교육부 생각은 그 법안에 있어서의 그 형식과 그 과제 이런 거는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폭넓게 가면서 인문사회 분야를 좀 특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직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가자문위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총체적인 이제 기초학술 전담기구를 말씀을 주셨고, 또 정청래 의원님 법안에 있어서의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오늘 사실은 좀 여담입니다만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열립니다. 뭘 하냐면 내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관련된 심의가 있습니다. 이 심의는 부의장, 의장님인데 대통령인데 아니시고 부의장이 각 부처 장관들이 다 의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특히 R&D 예산안에 대한 것을 이제 심의를 하는데 요구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걸러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결정은 이제 기재부에서 결정하는데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가 그냥 심의는 아닙니다. 굉장히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 기재부에서 일정 정도 실링을 줘서 그걸 갖고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각 부처가 가서 상황도 설명하고 디펜스도 하면서 그걸로 따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헌법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인문과 관련된 인문 쪽의 자문위원회를 한다면 저는 시행령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구색을 갖추는 것보다는 법률로 해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법률화해서 자문기구의 그 위상과 기능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김천영 선생님 말씀 주셨던 전담기구 저희는 적극 찬성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뭐 총체적으로 다양한 기구를 주셨는데 저희는 어떤 기구를 해도 전담기구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는 법령에 반드시 좀 담겨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 또 이제 또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올해 우리 교육부의 우리 대학정책관실에서의 주요한 학술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세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술과 관련된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옆에 계신 이광재 본부장님 같이 계신데요. 연구자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의 인문사회뿐만 아니라 학술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좀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법령 작업입니다. 물론 이제 정청래 의원님께서 이제 먼저 이제 법령을 먼저 법령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작업을 착수해 주셨는데 교육부도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예산을 좀 증액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요거는 이제 뭐 여기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내년에 이제 또 큰 중요한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각 중앙부처는 각각의 기능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준비를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어떻게 하면 그 조직에 있어서의 위상이나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현재 교육부에서 저희 부처 안에서의 되게 중요한 기능이 하나로 학술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다 통해서 좀 총체화시키고 합의화시켜서 학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 말씀은 이거는 좀 현실적인 말씀입니다만 조직을 만들고 법률을 만드는데 각 부처가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마 모은 전담기구를 만든다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당국이 반대할 거고요. 인력이 들어가면 행안부가 반대합니다. 관련된 업무 소관이 겹치면 해당하는 부처가 다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는 사실 이제 쉬운 힘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 그 통일된 의견이 결집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과 함께 저는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첫 발은 반드시 뛰어야 된다. 그게 저희가 원하는 게 100%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게 50%라도 뭔가 법령화를 해서 이게 성과로 남지 않으면 이거는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기이자 기회인 이 시기에 여러분들 어떤 교육부 같이 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첫발을 같이 좀 뛸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두서없었습니다만 저희 그 토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좀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세훈 국장님의 인문사의 기초학술 분야의 현황과 그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법제화를 위한 교육부의 입장까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법제화에서도 지금 학술진흥법과 정청래 의원이 제안한 기초학술법이 조정하는 문제도 있고 하는 가운데서 때마침 사회적인 여론이 인문사회 가치의 중요성이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반에 걸쳐서 제고되고 있고 요청되고 있는 바를 부응해서 인사청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인문사회 전체 발전을 위한 비전을 우리 인사청과 함께 개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데 반드시 첫 발을 딛자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법제화만 이루어지면 예산 정액은 뭐 그 다음 따라오는 거니까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저희가 어떤 결론까지는 못 마련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비전의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토론 종합 묶음에서 또 그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 바라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충분히 주실 수 있으면 기대하는 바가 충족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일단 설세훈 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이강재 인문사회 본부장님을 모시고 인문사회 기초학술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방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본부장 이강재입니다. 예, 저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게 대단히 뜻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방금 국장님께서는 첫 발을 디딘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절대 첫 발이 아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주장했던 사항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법 얘기도 1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얘기고 2018년에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고 2019년에도 또 여기 지금 계신 안병호 원장님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기초학술 기본법, 그 학술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논의 자리가 다만 시작일 수는 없다. 이미 많이 축적된 우리의 역량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부분은 뭐 어찌 보면 첫발일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먼저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유기용 의원님이 지금 안 계시긴 하지만 굉장히 고마움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가장 최근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을 위해서 발의를 해주셨고 그 발의를 요청드릴 때
옆에 계신 설세훈 국장님하고 제가 유경호 의원을 직접 만나서 얘기도 좀 드렸었고,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그 축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회사에서 2006년도에 2007년부터 시작된 HK 사업을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다닐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그 일을 같이 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대단히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작년에 국회 교육위 예결소위에서 처음으로 인문사회 학술 예산이 그 교육부를 거쳐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올라간 예산 안으로 결국은 통과가 됐지만, 유기용 의원 계시는 교육위에서 예결소위를 통해서 작년에 과학기술 쪽에 그 R&D 예산이 8.1%가 증액이 됐는데 인문사회만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사회도 그에 준해서 8.1% 총액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부대 의견을 처음으로 달아주심으로써 비록 그게 성취를 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어떤 큰 힘을 실어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 또 축사를 해주셨던 유은혜 부총님께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인문사회 학술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강하시고 2017년, 18년에 그 학술 정책과 관련된 토론회 할 때도 국회의원으로서 전체를 총괄해 주시기도 했을 뿐더러 올해 그 신년사에서 교육부 신년사와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 주요 업무에 대한 그 브리핑하는 내용에 인문사회 학술 기반 확대를 실현하겠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금년도 주요 업무에 넣으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상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설세용 국장님과 함께 계속 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인문사회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시고 싶어 하시고 좋은 어떤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이 올라간 이후에 국회를 계속 다니면서 의원들과 설득도 하셨고, 과방위에 출석해서 인문사회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적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읽어봐도 굉장히 우리 입장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인사총이 출범을 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졌다는 게 대단히 감개무량합니다. 인문사회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제가 연구재단에 있으면서 느끼는 한계, 국가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게 갖는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리고 또 교육부도 학술진흥과에서 국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대신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주신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정말 큰 역할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유행복 그 대표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장황하게 감사 인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준비한 그 문건이 상당히 길게 있는데 이 부분을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는 않을 거고, 장황하게 인사를 드린 얘기는 어찌 보면 거꾸로 좀 부정적인 얘기도 좀 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을 얘기를 할 때 저는 최근에 비전 2045라고 해서 뭐 저하고 제 몇몇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진정한 선도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도국가는 성숙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으로 가야 된다. 성숙한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45년에서 1년이 지난 2046년은 혼민정음 반포 600주년이 됩니다. 그 정도 시점이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인문사회 학술이 세계 선도적 지위를 차지해야 하고 성숙한 대한민국이 완성돼야 될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그 전체 주제에도 선도국가 구현을 위한 학술 정책을 얘기했는데,
사실 금년 1월 11일 대통령 신년사에도 선도국가를 5차례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선도국가가 무엇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 풍요만을 의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분명히 사회 문화적 측면이 포함된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에도 선도국가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도국가를 만든다면 분명히 지금의 이 문명전환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리고 코로나19의 시대를 통해서 드러났던 여러 나라의 여실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꼈던 그동안의 신자유주의라던가 개발과 성장위주의 국가가 갖는 한계를 여실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과거의 개발지상주의나 성장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행복하고 성숙된 진정한 그런 모습이 진정한 선도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인문사회의 학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의 상황은 많은 부분에서 작년 6월부터 시작됐던 그 연구개발혁신법 문제 제기 한 1년 남짓 그 일과 관련해서 살아왔는데 사실 제가 과기부 산하의 연구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인문사회 학계를 대표해서 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구재단이 과기부 산하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상위 부처와의 갈등 속에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성장 중심주의거나 아니면 그것은 또 다른 개발 독재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어떤 과학기술주의,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입각한 많은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미래는 과학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과학 입국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R&D 중심의 과학만을 의미한다면 기초과학이 여전히 경시되고 있고 인문사회를 포함한 기초학문이 경시된 채 R&D 중심의 개발만이 중심이 된 과학 입국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과학 망국의 시대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제는 진정한 선도국가,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학술이 협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 학술을 통한 국가의 운영, 학술 경국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오늘 논의되고 있는 선도국가 구현을 위한 학술 정책 수립은 대단히 소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설세국장님께서 법령이나 예산 등 교육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문제는 교육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학술진흥과를 말씀하셨는데 학술진흥과 일은 엄청 많고 인원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조직 자체와 제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 있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미 출발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서기관 한 분, 저기 나와 계셔서 혼자 오늘 요즘 엄청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인문사회 쪽을 담당하는 주무관 한 사람 정도가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순환보직을 할 수밖에 없고 일반 재정지원 사업과 달리 학술연구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왜 하나하나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해하기까지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로서는 대단히 어렵다. 인문사회 전담 인원이 이렇게 없는 가운데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연구비에서의 1% 인문사회 얘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연구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 과기부의 인원, 과기부에서 이번에 연구개발혁신법을 주도한
과학기술혁신본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인원이 많습니다. 과학기술 법령 제도 이런 등등만을 담당하는 그 공무원 조직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 내에서 인문사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크지 않습니다. 이 인문사회라는 것은 공기나 물과 같은 공공재이고 필수재입니다. 없어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 속에서 이 인문사회를 제대로 해나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조직과 법령을 만들자고 하지만 저는 아주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R&D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면 현재의 주요 R&D인 응용개발뿐이 아니라 일반 R&D에 속하는 교육부의 학술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초학문 그리고 인문사회까지도 차라리 함께 다뤄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같은 구조라면. 그리고 거기에서 대신 지금 과학기술혁신본부라고 하는 곳이 과기부 산하에 있는데 그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기부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고 당연히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 학술연구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총리실로 옮기고 제대로 된 전체 학술 연구 개발을 담당하도록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인문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또한 교육부가 이제 얼마 전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새로 이제 소관위를 통과를 했는데 하고 나면 교육부는 초중등은 일단 손을 띄어야 됩니다. 거의. 그러면 앞으로 뭐 할 겁니까? 제가 볼 때 교육부는 고등교육을 좀 더 중시하고 조직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등교육에서의 핵심은 교육뿐이 아니라 연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되고 현재의 학술 지원과가 아니라 최소한 학술 지원국 정도 이상의 탄탄한 조직으로 국가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좀 크게 치고 나가주지 않으면 다만 주무부서를 교육부로 한다고 해서 제가 일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과학기술은요.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게 어떤 일정 정도의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기재부가 거부권이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근무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대전이라는 지역이 과학기술 특구다 보니까 대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전부 과학기술의 제도, 법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 자기 지역구 관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문사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어느 국회의원이 나서서 힘써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내의 학술진흥과에서도 교육부 전체에서도 예산의 우선순위 어떤 일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데 국회나 이런 정치권에 가서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됐던 법과 제도가 어떤 게 정말로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판단은 잘 못하겠습니다. 어떤 시기든지 조금 더 빨리 만들어지고 시급하게 추진이 되지 않으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다.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법률과 조직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또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연구재단에 제가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연구재단은 과학기술혁신법에 의해서 과거에 정부 연구비를 위탁하는 기관이었다가 지금은 혁신법에 대행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대행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한이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안 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나 과기부의 눈치를 보면서 직원들은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격적인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가면서도 일을 합니다. 대단히 참 어려운 조직입니다. 과기부는 교육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합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분들 교육부 욕 많이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일하면서 교육부보다 과기부 욕을 더 합니다. 훨씬 더 권위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연구재단이라는 곳이 갖고 있는 특성은 대학에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를 누구보다 더 잘하는 곳입니다. 행정부서보다 오히려 더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다지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쳐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현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백악관에 있는 NSF, 백악관의 직접 통제를 맡고 있는 미국 과학재단에 예산을 80억 불에서 1000억 불로 5년 안에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규모로 예산과 조직을 늘리려고 했을 때 학계에서 오히려 반대를 했습니다. 원래 NSF가 갖고 있는 기초연구, 기초학문과 원천연구라는 그 특성이 오히려 자칫하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NSTF라고 이름을 바꾸기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서 바꾸기로 했던 계획을 얼마 전에 미국 정부에서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학자들을 중시하고 학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국립인문학재단 NEH 같은 경우도 그게 어떤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행정부의 권한과 그 관리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그 파운데이션이든 아니면 인다운먼트든 해서 예산을 주고 지나친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학문적인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조직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이냐. 우리는 여전히 불신사회여서 연구자들은 행정부로부터 간섭과 통제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갈 거냐. 그런 문제들이 동시에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는 조금 더 법률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게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는 제가 볼 때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결국은 정치적인 판단이고 정책적 결정일 거라고 봅니다. 세게 가야 되고 훨씬 더 학자들이 원하는 미래상을 가지고 세게 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어설픈 타협은 결국 아무것도 안 나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지금 법령과 제도를 만드는 것,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기대를 하고 있고 인사총의 역할이 크게 작동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 두서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가기 정통부 소속에 있는 연구재단에서 인문사회 분야를 대변하시면서 인문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입장까지 지금 변호해 주시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만능주의가 현대사회의 시금석이 될 수 없고 선도국가를 진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문사회와 협업을 통해서 학술 경국 시대를 열어야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부의 학술진흥과를 학술진흥국으로 올리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서 인문사회 기초학술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이 설립될 수 있게 인사총이 몸 던져달라 이런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또 다음 우리 유홍님 전국 국공립 사회과학대학 학장협의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토론의 큰 주제, 선도국가 구현을 위한 학술 정책 수립,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기용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총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큰 틀에서 인문사회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러한 틀을 만들어야 된다. 전적으로 큰 기조에 동의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늦었다고 한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전체적인 발표문이나 그리고
지금 토론을 듣고 그리고 특히 유기용 위원장께서 그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좀 전에 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뭐 행정부처들 간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 법과의 어떤 중복 문제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근데 단지 그것만에 의해서 그게 어려운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플랜카드 들고 할 수도 있고 힘을 모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이 통과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고 그리고 그것이 실효성을 갖기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 연관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이 어렵다라고 한 거에 근거에는 제가 생각에는 지금 이 토론의 큰 왜 인문사회 진흥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죠. 그 rationally가 뭐냐면 우리의 앞으로의 이런 여러 위기 그리고 불확실성, 미래 사회의 어떤 방향성을 정한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문적, 인간의 어떤 가치 문제,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 비전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우리는 당연히 인문사회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게 어려운 거의 근원은 훨씬 더 이게 뿌리가 깊습니다. 다 아시지만 사실은 그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영역도 좁지가 않습니다. 이게 워낙 확대되어 왔고 이 똑같은 주제로 과학기술 하는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미래 행복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간의 어떤 문제들 사회적 특히 사회 문제 해결 이거는 사회과학의 인문사회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은 오히려 더 정책적이고 그 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걸 본격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죠. 그래서 더 근본적인 건 저희가 다 공감하듯이 지금은 큰 어떤 역사적 대전환의 시기라고 다들 직감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인 선택을 위한 지적 기반을 둘러싼 경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18세기 말에 칸트가 얘기한 이른바 학부들 간의 경쟁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19세기에 경쟁이 있었고 20세기도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경합 속에서 지금의 디파트먼트든 칼리지 그리고 여러 어떤 학술 정책들이 그것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학계 내에서의 토론이 토론을 넘어서 사실은 이 콘테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사회 쪽에서 이게 협업을 그냥 우리가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예산이 1%에서 5%가 되고 이것은 엄청난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문사회학자들로서 이러한 상황을 조금씩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저는 이 콘테스트는 학계 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세계관의 문제든 가치의 문제를 단지 이게 우리 거니까 우리를 보호해달라 아니면 인정해달라 이런 식으로의 어프로치 가지고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 그러니까 훨씬 더 큰 틀에서 21세기의 새로운 학문 체계를 우리가 구상하는 형태로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학계 내에서 그리고 저희가 이런 토론을 인사총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과총과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럴 만한 용기와 축적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것이 국회를 단지 법제화 통과되는 것을 넘어서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인사총회에서 더 심각하게 실제적인 거기 대표자들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신망받는 연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형태로 저희 인사총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우리 유홍림 학장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즉 인문사의 고유 가치라고 하는 것들, 인문정신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쪽 아무데도 없다. 과학기술 쪽이 오히려 지금은 그들의 영역 내에서 그 가치가 다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계제로 학문세계가 패러다임 전환을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 21세기의 학문의 비전과 가능성이라는 큰 틀을 다시 세우면서 인문사회 기초학문들의, 기초학술들의 이 위상과 그 가능성, 조건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인문사회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유홍림 학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종봉 전국 국공립인문대학장 협의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인의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대 인문대학장 이종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튼 이 세 분이 이제 발제를 하시고 또 이제 먼저 또 세 분이 토론을 했고, 아마 이제 세 분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제 발제의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현재 인문사회의 어떤 위기적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타개를 할 것인가,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발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유재한 그 회장님은 주로 어떤 이제 당위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천영 교수님은 또 이 좀 어떤 이런 어떤 당위성의 어떤 논리성, 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마지막 우리 박사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어떤 실현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주로 이제 어쩌다가 이제 또 학교 보직도 하면서 좀 또 시의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와 같은 쪽에서 쭉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인문학자로서의 어떤 고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어떤 이제 인문사회가 앞으로 좀 어떻게 이 방향 정책 설정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좀 어떤 이제 세 분의 어떤 다 발제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제 제도화에 아마 이제 역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어떤 모든 부분들이 아까 우리 이제 국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제도화 이와 같은 부분의 현실적인 어려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고, 그래서 모든 부분이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려면은 어떻게 이제 제도화를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안병욱 원장님께서도 세종이라든지 정조를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본부장님도 또 훈민정음 앞으로 한 몇 년 있으면 훈민정음 반포 600주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규장각이라든지 집행전이라든지 이와 같은 어떤 제도화를 통해서 이 세종대의 어떤 르네상스, 그 다음에 정조대의 어떤 르네상스 이와 같은 부분들을 그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인문사회 학술 진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분들도 다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저도 이제 제도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제도화 속에서 이 발제자 세 분의 조금은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마지막 발제에서는 자문기구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자문기구가 현재 어떤 법률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그와 같은 부분에 좀 한계가 있으니까 좀 어떤 이제 시행령 이와 같은 쪽으로 가면은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좀 자문기구도 상당히 좋은데 그 자문기구가 좀 더 이제 구속력을 가지려면 그 추진력을 가지려면은 자문기구보다는 좀 어떤 실질적인 어떤 기구 이런 부분으로 물론 이제 그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법제화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갖추어져야겠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런 어떤 현재의 어떤 위기 상황을 빨리 어떤 탈피를 하려면은 좀 어떤 자문기구가 갖는 어떤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위기 상황을 좀 빨리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행령을 통한 어떤 자문기구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그런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은 자문기구보다는 어떤 좀 국가기구화하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이루어 제도화되면 어떨까라는 어떤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어떻게 관장을 해서 움직여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아까 이제 뭐 총리실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도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 측면에서 좀 인문사회가 지속적으로 좀 이제 제도화되어서 추진이 나가려면은 아까 이제 우리 이제 본부장님께서 교육부의 어떤 고등정책국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좀 이제 교육부가 물론 이제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교육을 관장하는 그와 같은 부분에서 또 인문사회의 어떤 학술 부분만 좀 이제 강조하는 이와 같은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예 이참에 교육부 내 고등정책을 담당하는 그 파트에 좀 인문사회 뭐 학술진흥국 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추진을 하면은 타 어떤 기관에 좀 간섭을 받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제 발의한 이제 기초학술법 이제 그와 같은 것들도 이제 기초학술이라는 것은 인문사회 자연계 이와 같은 부분들을 또 모두 포괄을 하기 때문에 또 좀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령들도 뭐 이제 정청래 의원만 좀 동의를 하신다면은 좀 이제 인문사회 뭐 학술진흥법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인문사회가 별도로 좀 떨어나가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좀 이제 학교 이런 데서 이제 저는 뭐 인문학자니까 뭐 이제 교무회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이공계 위주로 흘러갑니다. 이공계 위주로 흘러가고 아마 지금 이제 대한민국 대학의 어떤 이제 본부 보직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이공계 위주로 많이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저희 이제 뭐 부산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책의 방향도 인문사회보다는 이공계 쪽에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의 전체 R&D가 뭐 여기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이공계 중심으로 가고 또 학교에서도 학교가 살기 위해서는 R&D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학교에 도움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인문사회가 기본적으로 좀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이 법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좀 기본적인 대우를 받는다.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독립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좀 학술진흥 이와 같은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가 되어야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뭐 학문 후속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인문사회학을 할 수 있는 연구자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제 현재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앞으로 인문사회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거의 뭐 전무한과 같은 상태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작년까지는 인문사회 쪽의 대학원 진학자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들어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인문사회 대학원 진학자가 절반으로 쭉뚝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인문사회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인문사회 분야의 어떤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제 그러한 역할을 좀 인사총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타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봉 학장님께서 인문사회 기초학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하시면서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더 강한 발언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문기구보다 높은 국가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교육부에 학술진흥과를 학술진흥국으로 올리는 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 학술진흥국 내가 구별되게 기초학술진흥국까지 우리가 국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두는 인문사회 기초학술 부분을 과학기술 R&D와 특화시켜서 발전시켜야 인문사회가 국가선도 학문의 세계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종봉 학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유성호 전국 사립인문대학장 협의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지막 순서고 또 이렇게 발제와 또 토론을 듣는 중에 생각이 좀 기존에 준비해온 생각이 흔들리고 또 이렇게 말했다가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전략적 수정까지 겹쳐서 짤막하게 한두 가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순서에 감당을 해보고자 합니다. 인사총 출범 후에 우리 위행복 회장님 중심으로 이러한 이 행사가 준비되어서 기쁘게 참석했습니다. 우리 이상훈 회장님께서 아까 모두의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학장들이 이제 줄 것을 기대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현장이라는 것도 교수자 또 후속 세대 또 학부 학생들이 느끼는 위기 국면들은 너무도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다르고 저희가 그 현장을 다 포괄하기에는 사실상 이렇게 제대로 전달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과 본부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장 감각이라는 거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또 추상적이다 이런 반성 내지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림으로써 인문사회의 난경을 겪고 있는 우리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이나 또 우리 각 대학도 이렇게 좀 이렇게 통합된 의견들을 가져서 실제적으로 인문사회라고 하는 범주가 만약에 승인된다면 그래도 훌륭한 어떤 영역을 또 이렇게 어떤 경우에서 쟁취하고 어떤 경우에는 넓혀가는 그런 전기가 오늘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미나의 주제는 어쨌든 법령적 측면과 기구적 측면에서 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이고 법제화를 통해서 인적 구성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지속성과 항구성을 가지자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지금 자리를 뜨신 우리 유홍림 학장님께서 법제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명무실할 가능성과 또 인식이나 이런 어떤 인적 구성의 배려가 없이는 항구적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오늘 테마의 그 일종의 인문사회 분야의 정책 수립에 관련한 특화된 규율기관의 존재, 그리고 인문사회 관련 연구 및 교육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초학술 기본법안이 가지는 과기부에서의 반대를 조금 인문사회 쪽에서 설득을 하든 누그러뜨리든 아니면 이렇게 또 다른 제3의 어떤 해결책에 있든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관철해가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크게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종봉 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문위원회라는 기구의 이제 말하자면 잠정성이죠, 일종의 그 정책으로까지 끌어올릴 만한 결정권은 없는 것 같고 어떤 사안마다 어떤 그 이렇게 총의를 모아서 전달하고 또 가급적이면 관철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그런 구속력과 추진력을 갖는 기구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의 지금 교육부 과기부의 어떤 인적 체제나 이런 것에서 생산적인 구도인지는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학교에도 많고 뭐 정부에도 많고 그것이 가지는 어떤 그 뭐랄까요, 뭘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뭐 큰 이렇게 현실적인 변화는 없는 이런 것에 또 반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긴장을 또 당연히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학장님께서도 제안하셨듯이 조금 더 상위에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인사총 혹은 이제 인문사회 연구자들이 어떤 총의가 모아질 필요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유홍림 학장님 얘기할 때 잠깐 흔들린 건데 하여튼 이런 자리에서는 대체적으로 그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을 적대적으로 보는 구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적 구도 혹은 한쪽이 한쪽을 억압하고 이런 어떤 그 뺄셈의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기술은 이제 발전과 성장 쪽에 코딩이 되고 우리는 그걸 성찰하고 어떤 인간적 가치로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인문사회학자 특유의 그 자기 변호적 논리는 사실은 이제 조금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총 얘기했을 때 저는 그 과총이 뭔지 잘 몰랐는데 이를테면 이런 인문학적 의제를 인문학자들, 사회학자들만 모여서 총의를 모아서 이렇게 관철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자리를 더 확대해서 양쪽들의 어떤 그 이제 서로 사정을 듣다 보면 더 괜찮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산 배분에서 서로의 어떤 그 양해, 공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 생각은 못 하고 왔는데 오늘 또 역시 인문사회 특유의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끼리 으쌰으쌰하는 이런 구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왔고 그걸 강력하게 어떻게 해보자는 걸로 왔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이 구체적인 기구나 이런 것의 장단점, 또 시급성, 또 법령과의 선후 관계 이런 것을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앞으로 논의의 그 구성을 그렇게 좀 인문 사회의 외적 범주들을 이런 테이블에 같이 해서 쌍방간의 정책에 반영되게 이렇게 하는 구도는 어떨까? 인사청의 앞으로의 어떤 논의 구조에서도 그런 생각은 사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기구의 현실성 내지는 좀 현실 강제성, 구속력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인문사회의 어떤 수세적 자기 변호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필드에서
그 갈등의 장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과연 좀 어떤가 이런 제안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성호 학장님께서도 펀더멘털한 진짜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문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고착되지 말고 좀 더 융합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인문사회가 더 품을 넓혀서 더 전형적인 고유의 인문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문회의의 기구도 조금 더 성격을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일단 자문회의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국가기구로서의 자문회의는 필요적 경과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의결기관 못지않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그런 역할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선에서 헌법적인 국가 자문회의로 할 것인지 법령적인 수준에서 할 것인지 시행령 차원에서 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지금 교육부 설국장님께서는 최소한 법령까지는 가져야 더 단단할 것 같다. 시행령으로 가면 사실 대통령 바뀌거나 정책 바뀌면 무화돼 버리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안인 시행령보다는 조금 어려워도 중간 단계인 법령 단계로 가자 이런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세 분 학장님들께서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저는 많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무처장도 하고 학교 부총장도 했지만 결국 이 인문사회가 계통이 빠지고 공대 선생들로 대치되면서 학교 정책이 바뀌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오늘 지금 이제 토론으로 모시는 분들의 개별 토론 발제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제 주어져 있는 시간이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이 흘렀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지루하게 여기실 수 있어도 한 1, 20분 정도는 연구 발제자분들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분들과 발제자분들 사이에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논의를 총괄 지금 귀하신 시간에 임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는 우리 안병욱 원장님께서는 사실 이 고민을 가장 역대급으로 오래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 원장님께서는 이런 논의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소회를 가지시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것으로 종합 토론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래 먼저 발제해 주신 세 분들께서 내용 주신 데 대해서 토론자분들께서 조금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제가 발제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의문점을 토론자분들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이후에 그 김천영 회장님과 또한 우리 윤현식 박사님께서 많은 것을 보완해 주셨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덧붙일 얘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자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인식 변화든 또 어떤 그걸 인식 변화를 통해서 제도 변화를 통해서 어떤 넥스트 스텝을 만들어 가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결국은 중요한 게 점점 집안 자체가 연약 집안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스텝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스텝을 디딜 수 있는 어떤 공간을 과연 우리가 보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꼭 우리가 용어로는 인문사회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그걸 조금 더 저는 이제 기초학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만 뭔가 하여간 건강한 집안 위에 한 발 한 발이 넥스트 스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스텝의 어떤 역사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좀 큰 그림 속에서
뭔가 하여간 우리 인사총도 더 인사총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는가 그런 걸 좀 스스로 또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금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사안들이 좀 나와가지고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문기구의 성격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아마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약간의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문기구는 무슨 위상이 상급기구, 하급기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하급기구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이상훈 회장님께서 또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국가자문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가질 수 있는 권한과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를 하시는 어떤 추진력과 이 기속력을 가진 기구는요, 별도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우리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치 자문기구가 그걸 못하니까 자문기구 말고 딴 걸 만들자 이렇게 논의가 가는 것은 제가 좀 방점이 좀 잘못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은 좋죠. 예, 확실히 구속력이 있고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은 자문기구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변화시키거나 없애거나 하려면 다시 국회 논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시행령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시행령이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결국은 주무부처입니다. 주무부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 부처의 어떤 이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또 이걸 기화로 해서 자기 부서의 역량을 더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도 좀 전략적 전술적으로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이 시행령으로 하더라도 주무부처가 확실하게 어떤 자기의 어떤 기획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행령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아까도 계속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몇 분 말씀하셨는데,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것을 법제화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지금 어떤 시기적으로 볼 때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문기구의 성격에서 특히 인문사회 분야의 자문기구가 왜, 특히 대통령 직속기구로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너무나도 다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인문사회 분야라는 이 학술 분야는 국민의 합의라든가 설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학술 분야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저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는 말을 듣기가 더 쉽지,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지원해줘야겠다 이런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관계 부처들 같은 경우에는요,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당장 돈이 되는 거라니까 벌떼처럼 달려들죠. 하다못해 기업에서도 달려들어서 마치 자기들이 이제 스폰서를 해줄 것처럼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인문사회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혀 그런 거 거의 해주질 않습니다. 무슨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나 잠깐 이렇게 알리바이 형태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 뿐이지. 자, 그러면은 이런 데서 지원을 해줄 때 우리가 사회에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걸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 여론화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어떤 대중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가? 사실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문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생각 없는 대통령이 된다라면 자문기구 있어봤자 소용이 없겠죠. 오히려 이제 귀찮으니까 없애버리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는 자만이 적어도 국가의 최고 순회가 될 수 있는 중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나름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당장 내년에 닥칠 무슨 선거만 준비하면서 대통령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바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가 가지는 역할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것이 미처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국가적으로 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자문기구가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도적 측면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차피 제도라는 것은 그 국가사회 구성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사회 운동은 제도화가 되지 않는 이상 운동으로만 남을 뿐이지 그것이 그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정책적 기획이 수립되거나 집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제도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제도화의 귀결은 법률인데요. 이 법률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 유행복 교수님으로부터 또 다른 분들로부터 이러한 논의가 무려 10여 년 이상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제도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10여 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도화가 좀 전에도 이제 계속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더 세게 나가면서 그러면서 뭐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계속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적어도 국가기구를 움직이기가 쉽고 국가기구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방향 그런 어떤 좀 무슨 장치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자문기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저한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우리 설 국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 투트랙 작전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죠.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자문기구도 만들고 지금 학술진흥법과 기초학술진흥법을 조정해가지고 그 법령도 만들고 하는 투트랙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우리 종합토론을 마무리하는 뜻에서 안 원장님 말씀 듣기 전에 설 국장님께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말씀 모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원장님께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발은 한 발을 뛴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 원장님 계실 때 2018년도부터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번에 첫 발은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뤄내자라고 하는 의미의 첫 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 주셨던 거 맞습니다. 저희 교육부에 제가 대학술정책관이잖아요. 대학학술정책관입니다. 제목이. 근데 저희 과가 학술진흥과 하나에 대입과, 재정과, 학사과입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학술정책, 진흥, 더 나가서 인문사회라고 해서 이게 하나가 과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타개가 사실 교육부부터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윤 선생님 말씀 주셨을 때 저는 이제 시행령보다는 법이 낫다고 하는 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시행령의 투트랙 맞습니다. 근데 법제처에서 시행령을 관장합니다. 이 안에서 또 하나의 그 부처 간의 여러 가지 입장이 맞부딪힙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령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법에 근거를 반드시 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 주셨던 대로 투트랙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귀한 좋은 자리에 참석한 것만 해도 영광인데 또 발언 기회를 두 번이나 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사실 늙은이는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이런데. 그래서 앉아있는 내내 이 얘기는 듣고 싶은데 자리를 떠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은 것은, 좀 그동안에 겪었던 것들을 조금이나 넘겨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조심스럽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섰을 때 교육부 장관이 이해찬 씨였어요.
누구보다도 이해찬 장관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은 생각을 받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학술단체 협의회 몇 사람들이 동원해서 이해찬 장관한테 이제 비로소 학술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들으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 따지게 되면 23년 동안 이 문제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유기용 위원장한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삼위일체가 됐어요. 우선 이 학계에 기라성 같은 우리 학장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조건은 전에도 덜어 있었지만 이렇게 인문사회과학의 중심적인 각 대학의 학장님들이 모여서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교육부와 유은혜 장관님이 이거에 대해서 역대 어느 교육부 장관님보다는 깊은 이해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설 정책관님께서 끝까지 자리했다는 것은 아마 유사 이래 처음일 것 같아요. 교육부 관계자가 그냥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말씀하고 핑계대고 나가시는데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바쁜 중에 계시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측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결코 변명을 하지 않고 이만큼 교육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국회 교육위원장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건데 이게 아까 우리 설 선생님하고 제가 잠깐 농담을 했는데 지금 교육부가 정상화돼 있으면 교육위원장 자리가 야당 자리예요. 절대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기용 위원장께서는 세 번째 국회 하시면서 세 번 지금 10년째 교육위만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어떤 위원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정립되어 있는 이 시기가 내년 6월까지 1년이 채 안 돼요. 요 시기 놓치게 되면 저는 또 기회가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이 10개월 동안에 뭘 만들어내지 못하면 저는 제 살아있는 눈 떠 있는 시간 속에는 학술 정책이나 교육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이 토론회가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인데 아까 학술 내입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요 10개월 동안에 맡긴 시간이 없다. 저는 아무튼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섰을 때부터 제가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결국은 역량 부족으로 못했어요. 근데 우리 설 국장님이나 이강재 선생님이 그걸 이어받아서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을 실어드리게 되면 저는 뭔가를 이번 기회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법은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학술진흥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화재청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내거든요. 더 우리가 바람대로 얘기한다면 하나의 정부 부처로 학술부 이걸 만든다면 인류 문명을 우리가 끌어갈 수가 있어요. 선도 국가가 아니라 최정상의 국가가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기대는 아니고 지금 제 생각에는 현재의 역량으로 학술진흥청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연과학, 과학기술부하고 밥그릇 싸움은 저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2,900억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칫 이게 과학기술하는 사람들하고 밥그릇 싸움으로 보인 듯한 그건 우리는 전혀 관심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늙은이가 이게 나 때는 하고 나오는 것은 정말 꼴불견이지만 어쨌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안명우 원장님께서 정말 인문사회를 넘어서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 학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청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마침 삼위일체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국회와 또 대학 현장과 그리고 정부가 힘을 합쳐줄 수 있다고 할 때 좀 더 세게 이제 학술진흥국을 넘어서 학술진흥청으로까지 한번 우리 강력하게 인문사회 총연합회가 추진해 주십사 하는 제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주제 발표와 토론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의된 논의들을 모아서 우리가 앞으로 정부가 또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선도국가 구현을 위한 학술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사청에서 제안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종합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계의 당면 현실을 직시하고 바람직한 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으로도 반영되고 학계에도 전해져서 대한민국 인문사회학계의 발전적인 미래로 결실 맺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류동춘 인사총 공동회장님의 폐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저희가 3시간 반 동안 길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자리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목이 쉴 정도로 예.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기용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회사까지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귀중한 정말 귀감이 되는 내용의 축사를 해 주신 우리 그 안병욱 위원장, 전임 원장님,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남으셔서 또 마지막에 이 토론을 정리해 주시고 저 후학으로서 너무 좀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으로 축사를 해주신 우리 그 사회부총리님, 그리고 인사 말씀 해주신 위행복 대표 회장님, 그 세 분의 그 발표해 주신 세 분의 선생님들은 각각 이제 법령과 기구에 관해서 조목조목 그 의미 있는 발언을 해 주셨고요. 그 설세훈 국장님하고 이강재 본부장님, 그리고 그 유홍림 학장님, 이종봉 학장님, 유성호 학장님도 각각 그 관련된 분야에서 느끼시는 그런 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거시적인 그 관점하고 또 실질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 방안까지 토론을 통해서 많이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학술 정책에 관한 토론에는 사실은 지금 이것이 첫걸음인지 아닌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은 항상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실현되거나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이 없으니까 저희는 항상 첫걸음하는 기분으로 이걸 임하고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것이고, 그렇지만은 점차
그 정교화되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얘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금 이제 자리를 먼저 뜨셨지만은 유용님 학장님이 말씀하신 좀 이제 넓은 시각에서 보자는 그런 말씀은 정말 좀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그 토론회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루어진 것이 없고 항상 이랬는데 지금 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좋은 기회이고 그다음에 인사총이라는 이런 기구도 만들어졌으니까 이전보다는 좀 더 우리가 앞에서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문사회는 저는 이제 이 나무의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학기술은 같이 나무를 이루는 나무의 뭐 화려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뭐 오늘 세종대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은 이 맥락을 제거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에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가 풍성하다. 이 말처럼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진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문사회는 사실 뿌리를 유지하기도 좀 힘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단 좀 살려놓고 그 다음에 나무 전체 열매를 생각하고 이래야 열매도 결실을 매년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접목할 수 있고 이래서 서로 연관된 국가 학술 자체가 인문사회, 과학기술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몸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런 토론회를 계기로 이런 부분이 좀 여러 분야로 좀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이제 여러 제안들이 실제로 국가 그 학술 정책 수립에 반영이 돼서 조금이라도 이전보다는 나은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좌장을 맡으셔서 이 토론을 좀 원활히 이끌어 주신 이상무 회장님과 실무진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이 토론회를 보시는 저는 볼 수 없지만 아마 이걸 다 보고 계실 텐데요. 이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새는 두 개의 날개로 납니다.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두 분야 학문이라는 날개를 갖춰야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다른 많은 선생님들께도 귀한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도 인사총이 마련할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에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